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최서영 작가 에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를 가져와 봤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제목만 들어도 뭔가 응원과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스스로를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엔 세상은 너무 혹독한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기에도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입시를 시작으로 취업, 결혼, 승진, 육아 등등 사회가 정해놓은 관문에 집중하고 통과하기에도 급급하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통과해야 할 관문에 집중하느라 스스로에게 그런 좋은 평가를 주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대충 사이즈를 맞춰 산 제멋대로 주름이 잡힌 커튼, 마루업체에서 추천받아 깐 톤이 애매한 마룻바닥, 유행 따라 가성비만 따져가면서 산 통일성 없는 가구들, 인스타그램 어디에서 보고 산 액자들과 생기를 잃어가는 화분들. 우리 집은 언뜻 보면 괜찮아 보였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취향이라고는 없는 사람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엉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집은 마치 내 인생 같았다. 그럭저럭 남들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던 내 모습 같았다. 나의 목표는 늘 1등이 아닌 상위권이었다. 1등을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다. 1등이 되어 시샘을 받느니 1등을 시샘하는 편에 서는 것이 마음 편했다. 하고 싶은 일보단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갖고 싶은 것보단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사는데 익숙했다. 적당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남들 눈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 것들로만 가득한 삶. 나는 늘 최선보단 차선을 택해왔다. 그렇게 택한 것들에 만족했다면 별 문제 없었겠지만 나는 늘 후회를 한 움큼 쥐고 살았다. 적당히 살아낸 내 삶과 적당히 만들어낸 결과물에 애착이 생길 리 없었다. 품이 들더라도 커튼 원단부터 사이즈까지 내 마음에 드는 데라 꼼꼼하게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이전부터 눈여겨봐왔지만 나한테 과분한 것 같아서 마음을 저버렸었던 가구를 큰맘 먹고 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적어도 일을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건지 헤매는 기분은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나는 세상의 오만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내 형편에, 내 나이에, 내 체면에 라는 핑계를 대며 그저 남들만큼 사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기에 행복 앞에 당당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시든 화분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면서 결심했다. 조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택해보자고. 내 삶에 욕심을 내보자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공부하고 내 욕심에 솔직해져 보자고. 내 삶을 내 식대로 만들어 가자고. 세상에 욕심내도 된다고 하는 것들에만 몰두하느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내 가장 큰 관심사는 나 자신이 되었다. 진짜 나를 알아가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내 인생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욕심 없고 여유 있는 척 사는 대신 열심히 사는 게 재미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소 과분해 보이는 것도 욕심낼 용기가 생겼다. 타인의 칭찬에 운이 좋았어 대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다니기 위해 수면 아래서 열심히 발을 구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니까.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계속 나를 부인하고 살다 보면 삶의 어느 지점부터 공허해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운전은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인생 그래프를 상승세로 바꿔봐. 인간의 사회적 본능 중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수입, 지금보다 더 나은 체력, 지금보다 더 나은 심리적 안정,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내 눈앞에 펼쳐진 집안 구석구석을 보며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단 결심했다. 나처럼 현재의 삶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누구나 한 번쯤 온다.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삶의 변곡점을 맞닥뜨리게 될 때는 그 앞에서 좀 더 현명한 길을 택하기를 바라게 마련이다. 내 인생의 굴곡이 바뀌는 변곡점, 그 지점을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우리는 인생 그래프를 상승세로 바꿀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이상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오면 나는 그것을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나의 쓰임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다른 기회를 줘보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를 결심한 후에는 바로 실행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 정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해내고 싶은데 기대만큼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지친 마음에 놓아버리고 싶은 상태인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하는 일이 싫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가? 일하면서 나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잦았는가? 그로 인해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건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싶은지 상상해 봤는가? 지금 이 일을 멈춘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가? 위의 질문들에 답을 하다 보면 내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 더 단단한 확신이 생긴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나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반복될 때,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다. 그럴 때는 홧김에 대책 없이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지친 나를 쉬게 해주고 잠시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일을 멈추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을 돌아보면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진로의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에 돌아보면 지금 하는 일을 잘 해내면서도 새로운 일을 계획할 여력이 있던 순간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영감이 나를 찾아온다. 작은 영감들이 모여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때는 절대 알 수 없다. 고독한 마음을 채우는 수많은 영감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비로소 일을 마무리 짓고 결과물을 얻고 난 다음에야 나는 틀리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하는 일이 더디게 여겨지거나 의미 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시간을 한결 수월하게 버텨낼 수 있다.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따른다. 힘들지 않으면 잘 해낼 수가 없다. 지금의 방황은 성장통이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느끼는 건 자기 자신뿐이다. 무엇 때문에 지치고 힘든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100% 타인에게 공유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타인을 완벽히 이해시키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나 역시 남의 평가나 조언에 지나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에 다른 이의 전적인 응원과 지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 아닐까? 스스로도 확실치 않은 길을 응원해 주기란 쉽지 않다. 변화의 기로에서 선택은 오로지 내 몫이다. 그러니 스스로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다. 인생은 어차피 안정적일 수 없다. 흔히들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매사 불안을 느낀다. 일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거나 쉬기만 해도 불쑥불쑥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불안은 사람, 건강, 명예,
돈 같은 다양한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찾아온다. 아무리 안정적인 환경이라 해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다.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고 불안할 때 나는 이런 말을 되새긴다. 잘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삶에 대해 고민하는 법이니까.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옳은 길로 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믿고 조금 더 걸어가 보자.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 내가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것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티가 나기 마련이다. 나를 위한 에너지를 만들고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 사용한다면 나에게 좋은 인연은 저절로 따라오고 예기치 못한 좋은 일들도 생겨날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내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아끼고 가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 번째, 내면은 적당히 살피자. 인간은 일정 분량의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머리와 몸이 나누어 쓰게 설정되어 있는 듯 하다. 몸이 가만히 있으면 잉여 에너지가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을 활활 불태운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이상 생각할 여력이 없을 때까지 땅을 파게 만든다.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면 나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가 없으니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가끔씩 내면을 살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작은 흠도 도드라진다. 그럼 나는 흠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나를 싫어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입성한 것이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나를 자꾸 싫어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축난다. 남은 에너지를 몸에 쓰지 않았는데도 기력이 없어지고 행동 의지가 떨어진다. 나 역시 그렇게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다. 해맑게 웃으며 여기저기 쏘다니고 삶의 경험치를 하나라도 더 쌓아도 아까운 날들에 나는 방구석에서 나를 미워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시선을 밖으로 돌렸으면 어땠을까? 밖으로 움직여 봤다면 어땠을까? 두 번째, 애매한 상태의 나를 방치하지 말자. 몸을 쓰지 않고 머리만 굴리는 것 말고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다. 바로 애매한 상태의 나를 방치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오래 방치하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남의 생각이나 흐르는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끌려간다.
이런 나쁜 습관을 나를 좀먹는다. 주권을 외부로 넘겨준 상태에 익숙해지다 보면 무력감이 나를 지배해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조차 잊게 만든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삶이 불행해질까봐 피동적으로 자신을 방치한 채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애매하게 자신을 방치한 지금의 삶보다 더 불행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인생 안에서 나에게 결정권이 없는 상황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내 인생의 방향키는 내가 늘 쥐고 있어야 한다. 만일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신 차리고 그 상황을 빠져나와야 한다. A도 B도 선택할 수 없을 땐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자. 어떤 것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고민이 깊은 사람들은 본인이 신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신중함은 오히려 독이다. 뭐라도 해봐야 일이 일어난다. 상상만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삶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한 문제도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콤플렉스나 상처와 직접 마주하고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극복한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상처 위에 흉터가 남더라도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다. 이런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누군가 조금만 상처를 건드려도 욱하고 버럭하게 된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별말이 아닌데도 나는 종종 버럭했다. 공개적으로 드러낸 내 감정은 상처가 정확히 건드려졌다는 증거이다. 진작 상처를 직면했다면 그렇게 날카롭게 대응하진 않았을 것이다. 네 번째, 오해받지 않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나는 늘 오해를 사지 않고 싶었다. 내가 이렇다고 하면 혹시 저렇다고 이해할까봐, 내 의도를 왜곡할까봐, 내 뜻을 아예 오해할까봐 나는 내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곤 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대화보다는 자기의 설명이 중요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설명을 반복했다.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발하기도 하며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었다. 이해받아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오해받지 않겠다는 강박으로 인한 행동이었다. 나는 나에게 그런 버릇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있는 그대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오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이다. 나에게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걸 깨달은 뒤로 나는 설명하지 않은 연습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마음은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됨을 깨달았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니 그제야 설명하기를 쉽게 그만둘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열등감과 인정 욕구는 잠시 내려놓자.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내가 가진 인정 욕구는
열등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살면서 단 하나만 버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열등감을 꼽을 나는 어쩌다 보니 용의 꼬리로 살았던 적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나와 급이 다를 것 같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그런 박탈감은 점차 열등감으로 내 안에 뿌리를 내렸다. 세상을 잘 몰랐던 나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나보다 뭔가 대단한 게 있겠지, 나는 상대도 안 되겠지 하며 끊임없이 나를 무시했다. 결국 그 무시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결론과 열등감으로 이어졌고 어디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인정 욕구는 성공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나는 타협을 습관처럼 반복했고 내 인생의 한계를 설정했다. 내가 지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는 게임에서 무슨 수를 쓴들 이길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나는 불행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에게 올바른 사랑을 주고 싶어졌다. 삐뚤어진 자기애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예뻐해주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여태껏 해왔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습관을 바꾸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삶은 정말 솔직하다는 것이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삶은 변해갔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면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 대상이 나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기억하자. 나를 제대로 사랑해 주기만 해도 내 삶은 달라진다. 네, 최서영 작가 에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는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작가님의 굳은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든 출발점이 있고 보통 그 출발점은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되잖아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의 굳은 다짐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지금 변화하겠다고 인생의 그래프를 상승세로 바꾸겠다고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던 제가 현재는 저 스스로를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굳은 다짐 아래 저 스스로를 잘 한번 살펴봤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잘 돌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렇게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찾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낭독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감성 책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잘 자요.